이번 시간 주제는 빅데이터 보안입니다. 빅데이터 시스템도 일반적인 시스템에 적용하는 모든 보안 요소들,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물리적인 보안, 전송 보안 등등등이 적용되고 고려돼야 합니다. 보안은 이 적용 범위와 기술이 워낙 다양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상충되는 경우도 많고요. 산업 분야와 업무 영역 또는 조직 문화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보안 전문가를 통해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심각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에서는 빅데이터 보안 기술들을 특별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보안과 접근 제어 보안은 일반적인 시스템과 달리 분산 환경의 빅데이터 시스템만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사항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보안은 한마디로 개인과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말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빅데이터의 발전과 트레이드오프를 이루고 있어 관련 기술들이 서로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했죠. 하지만 아직도 이 데이터 3법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에서 데이터의 보안의 원칙은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직업,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여권번호, 위치 정보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를 아예 수집하지 못한 빅데이터 분석 자체는 의미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비식별 처리에서 이렇게 적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땡땡땡으로 또는 XX로 표현된 정보들이요. 자, 이런 처리를 비식별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가명 처리, 총계 처리, 삭제, 범주화, 마스킹 등이 있는데 이는 빅데이터 외에도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비식별화 기술입니다. 이렇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에 적재되더라도 개인을 식별하기가 어려워 안전하게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개인정보 재식별화 문제입니다. 재식별화란 빅데이터에 워낙 많고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다 보니 주변의 다른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특정 개인의 식별력이 높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추가적인 빅데이터 정보가 더 붙었습니다. 취미와 차량 모델이 붙었는데요. 이렇게 취미와 차량 번호 모델이 붙자 개인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시이면서 40대이고 남자이면서 부산 중구 강북구에 땡땡에 거주하고 자영업자이고 전화번호 뒷자리가 6673이고 자, 취미가 수영이고 차량 모델이 카니발인 사람은 유일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하지만 이게 식별력이 높아졌을 뿐 이를 도용해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느냐는 소속된 유관기관과 이 국가별 법령에 따라 유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내 법률팀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개인화된 서비스 또는 마케팅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1:1 마케팅, 신용정보 스코어링, 행동 이력에 따른 실시간 상품 추천 등을 수행하는데 빅데이터 시스템은 수시로 변경되는 마케팅 동의 현황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특정 개인을 타겟팅하기 위한 고유값이 비식별화 처리되어 있어서 타겟 분석과 서비스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안으로 마케팅 활용 동의 여부에 대한 정보는 관련 시스템으로 최대한 짧은 주기로 수집해 업데이트하고요. 개인 식별 문제는 사회적 식별 키 대신 고객 관리 시스템에서 고유하게 발급하는 대체키들이 있습니다. 자, 이 대체키를 활용해 빅데이터에 적재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빅데이터에서는 분석 결과를 이 대체키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마케팅팀, 영업팀, 리스크 관리팀 같은 타 부서에서는 엄격한 보안 정책에 따라 이 대체키와 매핑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엔 빅데이터 보안에서 접근 제어 보안입니다. 접근 제어를 위해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인증하는 인증관리자,
인증된 계정에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관리자 기능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저장소인 하둡에서는 이 접근 제어를 위한 두 가지 기능인 인증관리와 권한관리 기능이 다소 취약합니다. 그래서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거래정보, 행동이력 정보를 여러 사용자들과 주변의 다양한 시스템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서드파티 제품인 접근 제어 기술을 적용합니다. 아파치 녹스, 센트리, 레인저, 커버로스가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파치 녹스를 좀 볼까요? 아파치 녹스는요, 이 네트워크 방화벽 구간인 DMZ에 설치를 해서 클라이언트와 하둡 에코시스템이 직접 통신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이 아파치 녹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LDAP과 KDC에서 계정과 권한 정보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와 하둡 에코시스템의 중간 게이트 역할을 해주는 게 아파치 녹스의 접근 제어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센트리를 보겠습니다. 센트리는 중앙에 이렇게 센트리 서버를 놓게 되고요. 계정과 권한을 관리하는 폴리시 메타스토어에서 계정과 권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되고요. 각각의 임팔라나 하이브 서버, 하둡 네임 노드의 이런 주변 시스템들에 센트리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중앙에 있는 센트리 서버의 접근 제어의 계정 정보와 권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자, 레인저도 보면은요, 센트리와 비슷합니다. 중앙에 아파치 레인저 서버를 놓고 역시 폴리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정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하둡 에코시스템들에게 이 레인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센트리와 차이가 있다면은 좀 더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는 플러그인이 설치되는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는 센트리와 유사합니다. 자, 아주 유명한 커버로스인데요. 커버로스는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라고 해서 KDC라는 시스템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KDC 안에는 인증 서버와 티켓 발행 서버가 있는데요. 하둡의 클라이언트 시스템들은 이 KDC에서 티켓을 획득하고 이 발행받은 티켓을 가지고 하둡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이 티켓이 유효한지, 접근을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인증과 접근 제어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보안의 두 가지 특징, 데이터 보안, 즉 비식별화와 재식별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접근 제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과 주요 기술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